자, 원순열.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걸 다시 한번 보면은 원탁에 이제 사람을 이렇게 둘러앉힌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6명을 둘러앉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A, B, C, D 6명. A, B, C, D, E, F. 6명을 둘러앉히면은 그럼 이제 처음에 A, B, C, D, E, F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안다고 생각했을 때 A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기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기 6가지가 어때요? 겹치죠, 그죠? 그럼 이제 사람 개수만큼, 사람은 개수가 아니지 사물이 아니까 사람의 수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원탁에 있는 이 의자의 개수만큼 이제 겹치는 일이 생기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 원래 그 순서를 겹치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A, B, C, D, F를 여기다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면 6팩토리얼의 가지수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A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6가지가 겹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다? 5팩토리얼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걸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탁에 여기서부터 이제 좌석이 삥 둘러가지고 이 총 n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n개의 자리에 n명을 둘러앉히는 방법에 쓰는 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전체 원래 겹치는 거 생각 안 하면 n팩토리얼 그냥 n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근데 몇 개가 겹쳐? n개가 겹치죠. 그래서 n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어떻게 된다? n-1팩토리얼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원순열을 생각하는 방법이, 해석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가 이제 좀 중요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2가지를 해석할 건데, 자, 첫 번째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요 방법은 뭐냐면은, 회전의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6명을 생각해보자. 6명을 여기서부터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뭐 앉혔을 때 A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냐 똑같이 이제 순서는 똑같은데 A가 시작하는 위치가 6개가 될 수 있으니까 똑같은 게 몇 개 겹친다고? 6개가 겹친다 그랬잖아.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를 이제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6등분을 했을 때 얘를 6칸을 이렇게 나눴고 한 칸씩 돌릴 때마다 어때요? 겹치는 경우가 계속 생긴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얘가 몇 번 겹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6번 겹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번 겹치니까 6으로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하는 게 회전의 관점에서 원순열을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똑같은 공식인데 우리가 고정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고정의 관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 처음에 여기서 여기 6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다시 6자리가 있는데 A, B, C, D, E, F 이렇게 6명인데 처음에 내가 A라는 특정한 애 한 명만 앉힐 거야. A라는 애.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랑 또는으로 많이 엮으면 되거든. 자기 원탁에다가 내가 A를 앉히고 그리고 B를 앉히고 그리고 C를 앉히고 그리고 D를 앉히고 그리고 E를 앉히고 그 다음에 F를 앉히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앉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중간에 접속사를 뭐 썼어요? 다 그리고를 썼죠. 그죠? 그리고를 썼어요. 자, 그럼 각각을 앉힐 때마다 경우의 수들을 계산해서 다 곱해주면 되는데 맨 처음에 A라는 애를 앉힐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은 실은 이게 지금 원탁에 처음에 사람이 아무도 안 앉아있는 텅 빈 자리들만 있기 때문에 A가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어차피 돌리면 어때? 어차피 돌리면 상황은 다 똑같아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한 가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6개의 자리 중에 어딘가 A를 앉히는데 그게 어차피 돌리면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럼 A가 여기 앉는 순간 이제 나머지 자리들이 위치가 정해집니다. 어떤 거예요? A에서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A에서 왼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 A의 맞은편이라는 이 자리들이 다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구분이 되기 시작하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B를 앉힐 때는 B는 A를 기준으로 어디에 앉힐까 생각해보면 5가지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되겠어? 4가지 경우가 생길 거고 D는 3가지, E는 2가지, F는 1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 명을 앉혔다.
맨 처음에 한 명을 앉혔다고 생각할 때 걔는 어디에 앉아도 지금 상관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니? 어디 앉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A를 앉힌 경우의 수는 한 가지고 A가 일단 앉으면 그 자리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자리 기준으로 나머지 5개의 자리가 이제 다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A의 맞은편이냐, A의 왼쪽 한 칸이냐, 오른쪽 한 칸이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B가 앉을 수 있는 위치는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되죠. 자리가 구분이 되니까 5가지 경우가 된다. 그 다음에 4가지 경우가 된다. 그 다음에 남은 자리 3자리, 남은 자리 2자리, 남은 자리 1자리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고정이 돼 있을 때는 우리가 맨 처음에 한 명을 앉히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야 무조건. 왜? 어차피 어디 앉아나 돌리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앉는 경우의 수는 n-1가지, 그 다음 사람이 앉는 경우의 수는 n-2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한 명까지 앉혀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n-1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원순열을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돌려서 겹치는 게 몇 개가 겹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쉬운 문제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처음에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하는 게 더 쉬운 문제들도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2가지 경우가 이제 좀 어렵습니다. 원순열이 처음부터 이제 좀 어려운 녀석인데 자, 그래서 어쨌든 회전의 관점과 고정의 관점이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승현이 이해됐니? 네. 자, 그럼 이제 요걸 약간 응용한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자. 자, 응용한 거 하기 전에 먼저 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까? 자, 필수예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1번. 자, 19페이지에서 필수예제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하는데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다음을 구하시겠습니다.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2번은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의 수. 자, 우리가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그 1학년 경우의 수 할 때 순열에서 이제 배웠죠. 그죠? 이웃하면 선생님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합체괴물이 한 마리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합체괴물을 만들고 원순열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자. 자, 일단은 여학생 3명을 대문자 ABC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얘네들 여자애들, 남자애들은 소문자로 표시를 해볼게요. 얘네들 남자애들. 자,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자, 원탁에 둘러앉힐 건데 이 여학생 3명은 어떻게 한대? 이웃한대요. 자, 이웃하면 뭐다? 합체괴물이 만들어진다. 그럼 합체괴물을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일단 이웃하는 여학생들로 합계를 하나 만들어주고 합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그 다음에 얘가 합계가 됐으니까 이제 총 몇 명이 됐어? 남학생 5명이 합계 하나니까 6명이 됐지, 그치? 그래서 6명을 원탁에 둘러앉힌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합체괴물을 만드는 방법은 ABC 3명이 이웃하잖아, 그치? 이웃할까 ABC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만큼 합체괴물이 생기겠죠. 뭐 ABC 순서라든지 A, C, B 순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3팩토리얼이 돼서 이웃하는 여학생들을 합체괴물을 만들어주는 방법의 수가 3팩토리얼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6명이 됐잖아. 합체해서 1명 됐으니까 6명이에요. 그 6명을 원탁에 둘러앉히는 방법의 수는 조금 전에 배웠던 대로 n-1팩토리얼 그러니까 601 해서 5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치? 요게 이제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얘들아 반응 좀 해보자. 이해됐나? 자, 요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팩토리얼은 6이고 그 다음에 5팩토리얼은 얼마요? 5팩토리얼은 120이죠. 네, 따라서 얘는 답이 몇 가지가 된다? 720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여학생끼리 이번엔 이웃하지 않아. 여학생들은 이웃하지 않는데요. 자,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주면 된다고 했냐면은 얘는 이제 끼워넣기로 하면 된다겠습니다. 끼워넣기. 그러니까 먼저 남학생들을 둘러앉혀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어떻게 해줘? 여학생들을 끼워넣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 할까? 먼저 남학생들을 원탁에 둘러앉히고 원탁에
앉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줘? 여학생을 끼워 넣는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일단 원탁이 있는데 지금 남학생이 몇 명이야? 5명이잖아. 그치? 그럼 남학생 5명을 이 원탁에 이제 여기 원탁에 이렇게 둘러앉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5명이 원탁이 앉으니까 얘는 이제 4팩토리알 가지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5-1팩토리알 4팩토리알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 노란색 체크한 자리 5자리가 남죠. 그죠? 그죠? 이 노란색 체크한 5자리 중에서 몇 자리를 뽑아서 여학생이 3명이니까 3명을 뽑아. 그래서 순서대로 앉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니까 5P3이 되겠어요. 5P3. 선생님, 이 여학생들 둘러앉히고 나면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물어보시는데 둘러앉힌 다음에 각자 이렇게 적당히 떨어져가지고 간격 똑같이 맞추면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줘. 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원순위를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원순위를 생각 안 해도 돼. 왜 그런 거 하니까 여기에서 이미 돌려서 겹치는 경우를 이미 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2번 생각해 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남학생들을 원탁에 둘러앉힐 때 이때 한 번만 이제 겹치는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미 남학생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다 이제 자리를 잡고 앉은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 돌려도 겹치는 게 없어요. 예, 그 자리가 이제 순서가 다 정해진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A, B, C, D가 이렇게 앉았다 그러면은 요 V 체크 표시된 데는 이 자리는 A랑 E의 사이 자리야. 이 자리는 A랑 B의 사이 자리야.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는 자리들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얘들은 돌려서 겹치는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학생 앉을 때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돌려서 겹치는 건 여기 남학생들만 생각해주면 된다. 한 번만 생각해주면 돼요. 2번 생각해줄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따라서 답은 3팩토리알이 24고요. 그 다음에 5P3은 어떻게 되나? 5P3은 5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 곱한 거니까 얘는 이렇게 곱해주면 120에다가 12 곱해주니까 1440까지.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다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그랬는데, 자, 다각형 모양의 탁자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요걸 풀기 전에 여러분들 앞으로 다시 좀 넘어가서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거기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책 17페이지에 17페이지 내용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상황이냐?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한 변에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2명씩 앉을 수 있는 이런 탁자가 세모난 탁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여기에다가 6명 A, B, C, D, E, F를 내가 이제 둘러앉힐 거야. 네, 둘러앉힐 건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삼각형에다가 이 정삼각형에다가 여기서부터 A, B, C, D, E, F 이렇게 앉히는 경우랑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다가 여기서부터 A, B, C, D, E, F 이렇게 앉히는 경우랑 그 다음에 A가 한 칸 더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A, B, C, D, E, F 이렇게 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A가 한 칸 더 옆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A, B, C, D, E, F 이렇게 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또 A가 한 칸 더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A, B, C, D, E, F 이렇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칸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A, B, C, D, E, F 이렇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칸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A, B, C, D, E, F 이렇게 하는 경우까지. 뭐 하나 빠진 게 있나? A가 여기 아, 이거 2번 셌네? 잠깐만. 2번 셌네요. 여기서 한 번 더 옆으로 옮기면 이게 되죠? 자, 일단 A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계 방향으로 A, B, C, D, F가 앉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렇게 이제 우리가 A의 위치를 이제 바꿔가면서 쭉 해보면 이렇게 6가지 경우가 나오긴 하는데, 6가지 경우가 나오긴 하는데, 이 중에서 겹치는 게 어떤 걸까 생각해보자. 자, 이 처음에 2개 적어놓은 건 겹쳐요, 안 겹쳐요?
얘랑 얘는 서로 겹칠까 안 겹칠까? 안 겹치죠? 왜 안 겹쳐? A랑 B랑 같은 변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A랑 B랑 같은 변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별개의 거예요. 별개의 거. 하지만 요렇게 세 개는 지금 어때요? 요렇게 세 개는 똑같습니다. 돌리면 겹치거든. 얘를 이렇게 60도 120도만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얘를 다시 120도만큼 돌리면 얘가 나오고, 얘를 다시 120도만큼 돌리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세 개도 어떻게 되겠어? 똑같은 상황이에요. 얘도 120도씩 돌리면 이 그림이 되고, 요거 돌리면 또 얘가 되고, 얘를 돌리면 얘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6개가 겹치는 게 아니고 몇 개가 겹치지? 3개가 겹치죠. 그죠? 자, 그럼 왜 3개가 겹치냐면은 이 정삼각형이라는 도형은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등분을 했을 때 120도씩 돌릴 때마다 변이 다시 원래 자리로 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래 6명이 여기 원탁에 둘러앉으니까 일단 겹치는 거 생각 안 하면 6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얘가 몇 번 겹쳐? 3개가 한 개씩 겹치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6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준 거다? 3으로 나눠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나? 6팩토리얼은 6 곱하기 5팩토리얼이고 걔를 3으로 나눴으니까 여기만 약분해주면은 얘는 2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5팩토리얼은 120이고 곱하기 2니까 240까지.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대충 눈치챘겠지만은 요런 거 한번 보자. 이번에는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다가 2명씩 해가지고 8명이 이렇게 앉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8명이 앉았어요. 그럼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8명이 둘러앉으니까 8명을 순서대로 앉히는 8팩토리얼인데 얘는 몇 번 겹치겠어요? 4번 겹치죠? 90도만큼 이렇게 4번 돌릴 수 있잖아. 그치? 여기서 얘는 4개마다 똑같은 게 생기겠구나. 4로 나눠주면 되고요.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직사각형 탁자가 있어. 자, 이쪽에 3명, 이쪽에 3명, 이쪽에 1명 이렇게 앉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총 몇 명이 둘러앉아요? 8명이 둘러앉아요. 자, 그래서 일단 8팩토리얼인데 얘는 뭘로 나눠주면 될까요? 얘는 정확하게 180도 2번 돌리면 겹치죠. 그죠? 그죠? 네, 2번 돌려주면 겹치니까 얘는 겹치는 게 이제 2개씩 있는 거야. 두 개당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정육각형 모양의 아니다, 뭐 이런 거 생각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저기 첫 번째 거랑 똑같은데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이렇게 한 변에 3명씩 9명이 둘러앉았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9명을 둘러앉는데 몇 번씩 겹쳐? 3번씩 겹치는 거야.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근데 역시 얘도 이제 돌려서 겹치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은 얘도 고정으로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자, 요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자. 처음에 A만 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A만. 이 6개의 자리 중에 A만 앉힌다고 생각하면은 A가 이 자리에 앉는 경우랑 그 다음에 A가 요 자리에 앉는 경우는 구분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A가 여기 노란색으로 해서 칠한 여기랑 여기에 있는 경우가 위치 관계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는 경우가 위치 관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A만 앉힌다고 봤을 때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2가지가 됩니다. 노란색 위치 앉던가 초록색 위치 앉던가 이렇게 2가지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처음 아까 전처럼 생각해주면 A를 앉히고 B를 앉히고 C를 앉히고 D를 앉히고 E를 앉히고 F를 앉힌다 이런 식으로 고정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고정의 방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A가 처음 앉을 수 있는 방법은 노란색이냐 초록색이냐 단 2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야 지금. 어차피 나머지는 돌리면 다 겹쳐지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근데 A가 이미 어딘가 앉았어. A가 여기 앉았어. 그럼 이제 A로부터 왼쪽 한 칸이냐 오른쪽 한 칸이냐 왼쪽 2칸이냐 오른쪽 2칸이냐 이렇게 이제 위치가 다 정해지기 때문에 B부터는 이제 남은 자리가 어떻게 돼?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B는 5가지, C는 4가지, D는 3가지, E는 2가지, F는 1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곱해주면은 답이 또 똑같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2 곱하기 5 아까 구한 거랑 똑같이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어요. 자, 이런 고정의 방식도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선생님이 설명한 2가지 방식이 거기 이제 17쪽에 위쪽과 아래쪽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의 방법이냐 아니면 회전해서 나눠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순위를 해석하는 2가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제 요런 어떤 거는 회전을 쓰면 어렵고 어떤 거는 고정을 쓰면 어렵고 어떤 건 둘 다 써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런 문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하기로 하고. 자, 그럼 이제 되게 쉬워졌다. 20쪽 한번 넘어가자. 필수예제 2번. 자, 지금 배운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했으면은 필수예제 2번은 바로 눈으로 보고 답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정오각형 모양의 탁자죠. 한 변에 2명씩 앉을 수 있으니까 총 몇 명이 둘러앉는 거야 지금? 10명이 둘러앉고 있습니다. 10명. 여기 10명이 이렇게 둘러앉고 있는데 얘는 몇 번 돌려서 겹치겠어요? 정오각형이니까 5번 돌려서 겹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답이 뭐가 되는 거니까 10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줘? 5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10팩토리얼은 10 곱하기 9팩토리얼이고 얘를 5로 나눈 거니까 이쪽 약분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얘는 2 곱하기 9팩토리얼. 요게 이제 답이 되겠죠. 그죠? 보통 이제 한 6팩토리얼 넘어가면은 숫자가 매우 계산하기가 더럽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답을 팩토리얼 상태로 적어줘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기까지고 나와도 이렇게 답이 주어질 거예요. 계산 귀찮게 안 해. 몇 팩토리얼 이상부터? 7팩토리얼 이상부터는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6팩토리얼까지는 계산해주세요. 6팩토리얼까지는 계산이 그래도 세 자리 숫자까지 나와서 쉬워. 근데 7팩토리얼부터는 세 자리를 넘어가기 때문에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제 여기 숫자가 팩토리얼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7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산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써도 충분히 답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얘는 근데 회전의 관점에서 생각한 거고 고정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0명이 있어. A, B, C, D, E, F, G, H, I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내가 A를 앉힌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위치는 여기 이제 파란색 위치들이 여기가 이제 돌리면 다 똑같은 자리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빨간색 위치들 여기들이 또 이제 돌릴 때마다 겹치는 자리들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의 수는 몇 가지냐면 2가지예요. 그냥 알겠어요? 네. A는 2가지. 그럼 A가 일단 어딘가 앉고 나면은 나머지 위치들이 이제 다 서로 다른 자리가 돼버린단 말이야. A를 기준으로 뭐 왼쪽 첫 번째 칸, 오른쪽 첫 번째 칸, 왼쪽 두 번째 칸, 오른쪽 두 번째 칸 이런 식으로 다 남은 자리 다 다른 자리로 정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건 자리 이제 몇 가지가 생겨? 9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9자리, 8자리, 7자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자리까지 가면 얘는 뭐가 돼? 2 곱하기 9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죠? 답은 똑같이 나온다. 근데 이제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 문제에 따라서는 이 사고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좀 고정화시켜서 써야 되는 게 있는데 회전에서 겹치는 걸 찾기가 어려우면은 보통 이제 고정으로 가면 됩니다. 알겠죠? 네. 회전이 조금 쉽고 고정이 조금 어렵죠. 회전에서 겹치는 경우가 이제 좀 생각하기 힘든 케이스들이 있어요. 원탁이긴 한데 막 조건이 걸려 있어. 막 누구랑 누구는 맞은편에 앉아야 되고 뭐 누구랑 누구는 뭐 옆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조건이 막 걸린 문제들이 나오면은 그때는 회전에서 겹치는 걸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이제 원순열에서 고정의 방식으로 생각해주면 좀 편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다각형 모양의 탁자는 돌려서 겹치는 모양이 금방 보이니까 얘는 고정보다는 회전이 조금 더 편하겠죠. 그죠? 생각하기가. 자, 그럼 이제 필수예제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필수예제 3번. 자, 정삼각형 모양의 도형이 있는데 이 정삼각형의 모든 변의 중점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거꾸로 된 정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색칠을 할 거야. 초록, 그 다음에 노랑, 그 다음에 빨강이 레드지? 레드, 그 다음에 파랑, 블루. 자, 그린, 옐로우, 레드, 블루 이렇게 4개의 색깔 여기다 이제 칠할 건데 이 도형이 회전해서 이제 겹쳐지는 거 이런 거 이제 따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색칠한다 그랬을 때 가능한 케이스가 몇 가지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몇 번 돌릴 수가 있어요? 3번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3번 돌릴 수가 있습니다. 3번 돌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일단 4개를 순서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다 다 칠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번 돌려서 겹쳐? 3번 돌려서 3번만큼 겹치죠. 그죠? 따라서 3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4, 3, 2, 1인데 3이 하나 약분되니까 4, 2, 1이 돼서 몇 가지가 된다? 8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되게 쉽죠? 네.
도형 생겨먹은 만큼 돌려서 겹친 것만큼 그냥 나눠주면 된다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이제 답지의 해석도 잠깐 한번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얘를 돌리고 돌려도 이 가운데 녀석은 이 가운데 여기는 회전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그래 안 그래? 회전의 영향을 받는 거는 여기들이 받는 거죠. 여기들이 이제 겹치는 거지. 얘는 돌려봤자 자기 자신 그 색깔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이 네 개의 색깔 중에 하나의 색깔을 뽑아가지고 가운데다 넣어줘요. 네, 가운데다 넣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세 개의 색깔을 원순열로 돌리면 되는 거야. 그지? 남은 세 개의 색깔을 원순열로 돌리면 되니까 3-1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이 4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 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순열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책에 어디 있으려나? 중요한 문제 하나만 하고 갑시다. 책에는 없네요. 거기 이제 그 21쪽 빈 공간에다가 문제 하나 적어두도록 합시다. 문제 하나 적어두자. 자,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다고 칩시다. 이 주사위에다가 이제 내가 숫자를 1부터 6까지 적어가지고 주사위를 만들 건데 그럼 서로 이렇게 해서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넣어서 적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주사위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순열 문제 중에서 이제 최고난도 문제 정도에 속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얘 주사위도 이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회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내가 잘 적으면은 뭐 다르게 적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돌려보니까 똑같더라. 이런 게 이제 생길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그렇게 해서 겹치는 거 빼고 순수하게 아무리 돌려도 이제 서로 겹쳐지지 않는 그런 주사위를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요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얘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왜 어려운 거니까 돌릴 수 있는 방향이 자그마치 세 가지입니다. 자, 얘를 이렇게 옆으로 뱅글뱅글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예. 요렇게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옆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앞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회전 방향이 세 가지나 되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돌려서 겹치는 걸 찾기가 힘든 문제야.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우리가 고정과 회전을 같이 써주면 굉장히 편하게 풀리는데 먼저 내가 1을 어디다 적는다고 생각해보자. 1이라는 숫자를 어디다 적는데 처음에 1을 적을 때는 이 6개의 면 중에 어디다 적어도 상황이 어때요? 똑같죠? 그죠? 1이라는 숫자 어디다 적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1을 여기 밑면에다가 아예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야. 자, 1부터 6까지 숫자를 적을 건데 1을 적고 1을 무조건 여기 밑면에 오게 이제 이렇게 놓는 거예요. 1을 밑면에 오게 놓으면은 1이랑 마주보는 윗면에 올 수 있는 숫자를 이제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겠어? 남은 5개의 숫자 중에 한 가지를 뽑아가지고 윗면에다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얘가 이제 윗면, 1을 밑에다 고정했을 때 윗면에 쓰일 숫자를 찾는 방법이 되고요. 자, 이렇게 밑면에 1이 오게 만들면은 이 세 가지 회전 방향 중에서 파란색이랑 노란색의 회전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밑면에 무조건 1이 왔기 때문에 노란색처럼 돌리면 1이 밑면에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마찬가지로 파란색처럼 돌려도 1이 밑면에 안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을 밑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순간 파란색의 회전 방향과 노란색의 회전 방향은 못 돌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가능하게 돌릴 수 있는 거 뭐만 나와? 이 경우에는 요 빨간색 방향, 이 옆으로 돌리는 거 요것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요 윗면은 회전의 영향을 안 받잖아. 그치? 윗면은 회전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남은 2부터 6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1이랑 마주보는 변에 적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숫자가 몇 개 남았어?
4개가 남았잖아. 그 4개를 옆에다 둘러 써주면 되는데 얘는 이제 돌아가면서 겹치는 게 생기니까 얘가 뭐예요? 원순열이 되겠어요. 따라서 옆면에다 이제 적는 방법에서는 4-1 팩토리알 4개를 원순열처럼 생각해서 순서를 정해서 적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요게 이제 옆면을 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주사위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5 곱하기 3 빼기 6이니까 30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니까 여러분들 이거 책에다가 정리 한번 해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순열 얘기는 끝났고요. 자, 중복순열까지 간단히 설명하고 쉬는 시간 좀 가져갑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복순열과 중복순열에 대한 얘기를 배울 건데, 자, 우리가 원래 순열이란 말을 배웠는데, 순열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열하는데 순서까지 생각했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원순열은 이제 그 순서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돌려서 겹치는 걸 생각하면 이제 원순열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중복으로 하면 중복순열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냥 순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요걸 이제 그냥 순열이라겠죠. 요건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줘요? NPR 이렇게 계산해주고, 얘는 이제 n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 r개를 쭉 곱해주는 그런 녀석이었지, 그지? 그래서 계산하는 공식은 정확하게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숫자가 1, 2, 3, 4, 5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자, 이 1, 2, 3, 4, 5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5가지면 여기는 몇 가지가 돼요? 4가지가 되고 얘는 3가지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요게 바로 뭐다? 5P3,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근데 중복순열은 지금 이제 상황이 뭐냐면은 얘는 숫자를 한 번씩밖에 못 썼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숫자를 여러 개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뭐 예를 들어서 얘는 1, 2, 3, 4, 5가 적힌 카드가 한 장씩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카드가 딱 한 장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숫자를 한 번씩밖에 못 써. 이런 상황이고, 얘는 그냥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이제 비밀번호, 3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할 건데 똑같은 숫자를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첫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부터 5까지 5개가 될 거고, 두 번째에도 몇 가지가 되겠어요? 5가지가 될 거고, 세 번째에도 몇 가지가 돼요? 5가지가 돼요. 왜? 중복이 허용이 되니까 이번에는. 그죠? 네. 이런 경우에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해가지고 5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5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중복순열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내가 여러 번 뽑아서 중복을 허용을 마음껏 해가지고 뽑아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써주냐면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하잖아, 그치? 요걸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대문자 파이를 이렇게 써가지고 5파이3 이렇게 적어줍니다. 5파이3.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중복순열이에요.
이게 중복순열을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기호로 나타내 주면은 m-r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고, 계산 어떻게 준다? n의 r제곱개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이제 1부터 5까지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중복이 허용이 되면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해주니까 5의 세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생각해주면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해가지고 n이 몇 번 곱해져? r번 곱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n의 r제곱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중복순열에서 이제 중복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중복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함수의 개수.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역이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4개가 있고 공역이 원소의 개수가 5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함수의 개수 중 몇 개가 될까 생각해보면은, 자,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정역에 있는 원소 모든 것들이 공역의 원소에 대응이 되면 되잖아. 그냥 그래. 그럼 1을 대응시키고 그리고 2를 대응시키고 그리고 3을 대응시키고 그리고 4를 대응시켜 주면은 함수 하나가 완성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1을 대응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5가지죠. 그죠? 5가지. 5 곱하기 2를 대응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가지. 5 곱하기 3도 5가지. 4도 5가지. 그러니까 뭐예요? 5의 4제곱개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5의 4제곱개. 이렇게 함수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우리가 중복순열이랑 형태가 똑같으니까 중복순열의 말로 바꿔줄 수가 있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공역에 있는 원소 5개 중에서 정역에 있는 정역에 대응될 거 4개를 뽑을 건데, 근데 뭐를 허용해서 뽑는다?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 왜? 1이 간데 2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냥 함수가 아니고 1대1 함수다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1대1 함수면은 1이 간데 2가 못 가잖아. 그치?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건 5개,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건 나머지 4개, 3이 갈 수 있는 건 나머지 3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순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요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책 앞에 넘겨보면 23페이지에 중복순열과 함수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맨 밑에 키포인트에다가 여러분들 별표 쳐놓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이제 공식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자,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원소가 r개이고 y의 원소가 n개일 때, 그러니까 정역이 r개고요. 정역, 요쪽이 r개고 요쪽이 r개고 요쪽이 n개일 때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정역에 대응될 원소 r개를 뽑는 거야. r개를 뽑는데 그냥 함수는 중복이 허용되니까 n파이 r개, 1대1 함수는 중복이 허용이 안 되니까 그냥 np r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거기 키포인트에 별표 5개 쳐놓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이 중복순열이 말만 들으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한글로 나오면은 굉장히 이제 여러분 헷갈려요. 네, 한글로 나오면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때는 이제 함수를 생각하세요. 함수. 우리가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함수가 되려면은 정역의 원소 1개에서 공역의 원소의 1개에 대응이 돼야지 함수지. 여기 1개에서 여기 막 2개로 대응된다 이런 함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대응 안 되는 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뭐가 n이고 뭐가 r인가를 좀 찾아주면은 이게 좀 수학을 하거든. 자, 이게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이거 필수예제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4번 문제. 필수예제 4번 문제를 보면은 말로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려요. 잘 보세요. 자,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선거인이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고 했습니다. 단 기권이나 무효는 없다. 자, 그러면은 후보가 A랑 B라는 후보가 있다고 칩시다. A랑 B라는 후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인이 6명이 있어요. 투표를 하는 사람이 6명이 있는데 걔를 각각 번호를 붙여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시다. 자, 여기서 이제 기명투표라고 그랬잖아요. 기명투표. 기명투표가 뭐예요?
너네 이제 그 선거제도 같은 거 이제 사회시간 같은데 배우잖아, 그지? 그죠? 기명투표가 뭐죠? 투표에는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그 사회시간에 안 배우나?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가빈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지연아, 뭔지 아니?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 뭔지 아는 사람? 지훈이 알아? 몰라? 자, 우리가 투표의 4대 원칙 있죠? 사회시간에 배울 텐데 무슨 원칙이 있지? 수학시간에 사회공부도 시켜주고 좋다 야. 사회시간에 배우잖아. 투표의 4대 원칙 뭐 있어요? 익명투표, 또 일단 원칙이 자유투표, 그 다음에 평등투표, 그 다음에 익명투표. 하나 뭐지? 보통인가? 사회시간에 배운 거 맞지? 그죠? 교육과정에 밖에서 안 배운다 싶었는데 통합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1학년 때 안 배웠어요? 자, 거기서 이제 그 익명투표가 이제 바로 무기명투표. 그러니까 누가 누굴 찍었는지 모르게 한다는 얘기야. 누가 누굴 찍었는지 모르게 투표한 게 무기명투표고요. 기명투표는 건 뭐냐면은 이름을 정다는 뜻이야. 이름 명자예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적히지 않은 투표고요. 얘는 이름이 적힌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를 알아요. 네,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예를 들어서 1번이 누구한테 투표했냐, 2번이 누구한테 투표했냐, 이걸 다 아는 게 바로 뭐야? 기명투표야. 알겠어요? 이걸 다 아는 게 기명투표예요. 그래서 비밀투표가 아닙니다. 얘는 비밀투표가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무기명이 아니고요. 기명투표를 할 건데, 그러면 이게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1번이 누구 찍을지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1번의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1번이 한 표를 행사하고, 그리고 2번이 한 표를 행사하고, 3번이 한 표를 행사하고, 4번이 한 표를 행사하고, 5번이 한 표를 행사하고, 6번도 한 표를 행사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1번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2가지죠. A 찍을 거냐, B 찍을 거냐. 그지? 2가지. 그 다음에 2번도 2가지 선택지를 가지죠. 3번도 2가지 선택지를 가져요. 4번도 2가지 선택지, 5번도 2가지 선택지, 6번도 2가지 선택지. 따라서 답은 몇 가지? 2에 6제곱까지가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형태를 보면 중복 순열이 되는 건데, 자, 이게 왜 중복 순열인지 생각해 보자. 자, 1, 2, 3, 4, 5, 6번이 각각 누구를 찍었는지 이 밑에다가 순서대로 적는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밑에다가 1, 2, 3, 4, 5번 이 투표자들이 누굴 찍었는지 밑에다가 순서대로 이제 적을 건데, 자,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A 또는 B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2개, 이 A 또는 B 2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몇 번을 뽑아줘? 6번을 뽑아서 여기다 순서대로 나열해 줄 거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2파이 6이 됩니다. 이 상황은.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중복이 허용될 때는 여기 R값이 N값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왜? 중복이 허용이 되니까 여러 번 뽑아도 상관없거든. 요런 게 가능합니다. 여기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준다? 1, 2, 3, 4, 6, 이렇게 이제 쭉 있고, 이제 1번부터 이제 자기가 뽑은 애들이 여기 밑에다 적을 건데, 근데 이제 순서가 있지. 1, 2, 3, 4, 5, 6이라는 순서가 있는 거고, A, B 2명 중에 이제 2명 중에 이 서로 다른 2개 중에 몇 번을 뽑아줘? 6번을 뽑아준 거야. 6개를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해주는 거랑 상황이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앞으로 자, 이 기명투표는 무조건 뭐다? 기명투표는 중복순열이다라고 외워두세요. 기명투표는 중복순열입니다. 나중에 무기명투표도 나올 건데 이 무기명투표는 중복조합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명이랑 무기명 나중에 헷갈리거든 많이. 네. 자, 그래서 기명투표는 어떻게 계산해 주는 거다? 중복순열로 계산해 주는 거다 라고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키포인트에다가 이거 적어주세요. 기명투표는 뭐다? 중복순열이다. 알겠지?
자, 그럼 한 문제만 풀고 쉬는 시간 좀 가져가자. 밑에 확인 체크 2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확인 체크 27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답이 둘 중에 하나겠죠? 센스를 한번 봅시다. 답이 2의 세제곱이에요? 3의 제곱이에요? 답이 2의 세제곱이다 손. 2의 세제곱이 답이다 손. 3의 제곱이 답이다 손. 2의 세제곱입니다. 이게 이래서 좀 어려운 거야. 어디에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뭐에서 뭐를 뽑아서 몇 개를 나열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함수로 생각하면 편해. 1이 A에 들어가고 2가 A에 들어가고 3이 A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 A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B는 선택받는 게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실은 아까 함수로 봤을 때 얘가 정의역이 되면 함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화살표가 안 가는 게 생기면 함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무조건 화살표가 가야 되니까 이 녀석이 일종의 정의역에 해당되는 거고 이 녀석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공역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대응관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여기서 화살표가 출발 안 하면 어떻게 돼? 3번 편지를 내가 우체통 A에 안 넣는다. 이런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지금 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야. 다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1, 2, 3은 무조건 A랑 B 어딘가에 꽂혀야 되는 상황이고 반대로 우체통은 어떤 편지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니까 얘는 화살표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되려면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 이 우체통 A, B 두 종류의 우체통 A, B 중에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몇 개를 뽑아? 3번을 뽑아주는 거야. 3번을 뽑아서 여기 1, 2, 3번 편지 밑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너 어느 우체통 가라고 적어준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1번 편지의 선택지가 A냐 B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고 2번 편지의 선택지도 두 가지가 있고 3번 편지의 선택지도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답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거냐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네,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좀 잘 구분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N에 해당되고 어디가 R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으면은 선생님이 아까 조금 전에 해준 것처럼 정의역과 공역의 함수 관계로 생각을 해봐. 알겠지? 화살표가 반드시 출발해야 되는 게 뭔지 그걸 생각해서 함수 만드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게 요령입니다. 자, 그럼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10분 쉬는 시간 가지고 이어서 필수 5번부터